토나! 안녕하세요, 톤톤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톤톤 클래스의 첫 강의입니다. 벌써부터 저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조금 긴장도 되는데요. 온라인 강의는 저도 처음인지라 서로 많이 배우고 소통하면서 6챕터까지의 대장정 속에서 같이 으쌰으쌰하며 즐겁게 이 클래스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인 만큼 칼림바라는 악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악기를 하나 배우게 될 때 바로 실습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디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악기는 무슨 악기예요? 어디 악기예요? 라고 흥미를 보일 때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단 약간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더욱더 자신도 높일 수 있고 상대방도 정보를 알아가기 때문에 일석이조겠죠? 준비물로는 교재 1권과 칼림바를 준비해주세요. 우리가 이 악기를 흔히 칼림바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칼림바라는 용어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몸통에 가느다란 철판을 여러 개를 고정시켜서 달아놓은 악기를 칼림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얇은 철판을 손가락으로 튕겼을 때 진동에 의해 소리가 나는 원리의 악기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실로폰과 같은 금속 악기와 비슷하지만 건반의 양쪽 모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고정시킨 뒤 나머지는 모두 공중에 띄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음색이 맑고 깨끗하여 오르골과 유사한 성향의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간히 오르골에서 파생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접근 방식이 완전 다른 악기이며 기원과 역사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르골은 발명된 시기가 칼림바보다 훨씬 근대인 18세기에 발명된 악기입니다. 그럼 칼림바는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을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반투족의 언어로 작은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칼림바라는 악기는 3000여 년 전 중앙 아프리카에서 대나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림바와 좀 비슷한가요? 그리고 이 악기는 각 부족들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지며 민간 신앙의 리듬 악기로 사용되어진 것이 시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계량 칼림바는 아프리카의 철기 시대가 도래한 1300년 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로 인해 이 악기도 철로 만들어졌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된 이 악기도 암흑기, 즉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유럽 서구권 열강들의 땅 따먹기, 이권 침탈에 의한 3세계 식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콜럼버스가 인도라고 주장하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고 마젤란은 세상의 끝이라 여기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발견하여 제3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여러 자원들이 풍부한 이야기를 듣고 침략, 침탈을 개시한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때 칼림바라는 악기가 역으로 서구권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 침략국들이 식민지국에게서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인력 수탈, 노예로 본국에 끌고 가는 것이죠. 당시 각국의 침략을 받아 지배를 받던 지역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대거 이송되기 시작한 이래로 이 노예들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어렵사리 자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만들고 연주되어지며 서구권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악기의 음색이 어떻습니까? 아주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 재주가 있는 데다가 이 악기가 민간 토속신앙에 근간을 둔 악기이다 보니 분명히 노예들이 자신들의 토속신앙 행사에 당연히 연주했겠죠? 그래서 당시의 서양인들은 노예들이 이 악기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음색을 듣고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니까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이런 아픈 역사를 지닌 악기가 어떻게 다시 재조명되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냐? 20세기에 들어서 우리가 아는 고품격 음악, 클래식 음악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곡가들과 음악학자들은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요?
다시 제3세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많은 음악가들이 넘어간 와중에 휴 트레이시라는 영국의 민속 음악학자가 이 악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지역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 악기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사용되고 소리도 되게 홀리듯이 신기반기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많고 많은 명칭 중에 이 악기는 칼림바라고 부르자 해서 용어를 정립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고국인 영국에 돌아와서까지도 직접 녹음을 하고 음반을 내면서 세계적으로 이 악기를 전파하고 보급하기 시작했죠. 그렇기에 지금 2020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기를 앞에 놓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땠나요? 지루한 역사 시간을 최대한 재밌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죠? 칼림바의 종류는 무엇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구분을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클래스메이트 분이라면 파악하셨겠지만 울림통이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죠. 보통 많은 분들이 악기를 구매하기 위해 둘러보실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울림통이 있는 모델은 솔리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쿠스틱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마케팅적으로 위 용어들이 인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그냥 울림통이 있는 악기라고 부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소리가 날 때 울림통에서 공명이 발생하여 악기의 원래 소리에 공간감을 주는 잔 음향이 플러스가 되어 소리가 어우러져서 크게 나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다면 플레이트는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마라고도 불리는 이 종류는 울림통이 없기 때문에 소리는 울림통이 있는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작아요. 대신에 혼자서 조용히 치기에 아주 좋은 악기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 명칭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에 칼림바가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여기는 보통 몸통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건반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철편, 울림새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타인스라고도 불려집니다. 보통 편의상 건반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어원상 맞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철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의 용어들도 존재하지만 평상시에 잘 쓰이지는 않는 명칭이므로 실제로 연주하면서 쓰는 용어인 저 두 개만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관리 방법은 일반적인 나무 재질을 가진 물품의 보관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교재 18페이지를 보시면 보통 칼림바가 어떤 외부적인 파손이 생기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놓았습니다. 보통 갈라짐과 뒤틀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갈라짐은 건조함을 이기지 못하여 생기는 경우, 뒤틀림은 습함을 이기지 못하여 생기는 경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19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관리 방법 및 예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기를 연주한 후에 악기 수건으로 닦아주라는 것은 이물질 및 먼지가 철편 위에 쌓여 굳어지면 나중에 철편을 연주할 시에 소리가 먹먹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꼭 연습을 하고 난 뒤에는 악기 수건으로 철편을 깔끔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던지면서 가지고 놀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나무 재질의 물건을 보관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습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40%에서 60% 사이에 상대 습도를 맞추어주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엔 정말 쥐약인 악기가 이 칼림바입니다. 소리가 먹먹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칼림바라는 악기의 기본적인 이론을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상에 관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리플로 남겨주시면 톤톤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칼림바의 기본적인 연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